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막합니다. 오늘은 건축직, 건축구조,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그 현재 여러분들이 건축구조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어떤 단계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보면은 첫 번째 우리는 이론 강의 공부하셨어요. 이론 강의 9주차죠. 그 다음에 테마 특강 9주차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론 강의 들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이론 강의를 듣다가 강의 노트 수정판 받으신 분 있죠? 손 들어보세요. 수정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건축구조 같은 게 2022년 12월 달에 개정이 많이 돼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설계하중, 설계하중 중에 선화중에 대한 관련된 거라든가 풍화중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의 유형 분류가 완전히 바뀌었잖아. 그죠? 철구로 일부 변경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해서 이 강의, 키마카 강의 노트를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 수강생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개정된 걸 반영해서 테마 특강 문제풀이를 9주 동안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정된 것도 좀 있어요. 이 개정된 유형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요점 정리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주차별로 진행하는데 총 4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주다 그러면 요점 정리 한번 하는데 1강, 2강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요점 정리라는 건 그냥 요점이 아니라 박스치기 있죠. 여러분 박스. 빈칸 채우기, 박스 채우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중요한 지문이나 수치를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려요. 요점도 정리하고 여러분 직접 써서 답안을 채워가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1, 2, 3회 주차별 이렇게 해서 이 진행이 4주차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새로운 어떤 기준이나 개정된 문제 유형들은 테마특강에 좀 다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제를 유형별, 종합적으로 종합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이런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막합니다. 오늘 건축구조 모의고사 문제풀이 요점 정리예요. 사실 뭐 요점 정리라는 게 뭐 말 그대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건데 사실 이론 수업도 했고 테마 특강 이론도 있고 문제풀이 있었잖아요. 요번엔 그냥 빈 박스 있죠. 빈 박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왜냐면 시험장 가시면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키워드를 놓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게 키마카 모의고사 요점 정리입니다. 이 총론 파트를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 그죠? 골조 해석이 나오는데 이 골조 해석에 보면 골조 해석, 자 구조 설계 한 과정이다라고 했고 중요한 포인트가 구조공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각 구성조에 생기는 부재력과 변유값 및 지점에서의 반력값을 찾아내는 거. 이때 골조 해석은 뭘 원칙으로 하냐? 탄성 해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탄성 해석이란 응력과 변유 관계가 일차 함수 관계로 보고 등등등을 산출하는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막합니다. 오늘은 1주차 2의 모의고사 요점인데 역학 부분이에요. 사실 역학 부분에 뭐 요점을 정리하기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숙지하라고 제가 정리해 놨기 때문에 기본 도형의 면적과 도심 간의 관계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사각형 도형이라는 건 등분포 하중을 우리 검토할 때 요 W 곱하기 L이라는 힘이 요 도심에 작용한다고 해서 집중하중으로 간주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삼각형 같은 산수 문제죠. 이렇게 계산하면 3번 나오겠죠. 답은 3번이다. 산수 문제예요. 우리 역학적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은 어디에 모여요? 도심점에 모이죠. 도심점에 모이는 집중하중처럼 이렇게 놓고 그 하중이 어디로? 떨어진 거리. 힘과 직각거리. 쉽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기초 구조 용어 정의를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마찰 말뚝은 지지력 대부분을 주면에 마찰로 지지하는 말뚝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 마찰 말뚝 같은 경우는 우리 정마찰이 있고 부마찰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무슨 얘기냐? 이 말뚝에 이렇게 하중을 가하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마찰 말뚝이라 해도 상향이죠, 상향. 상향의 마찰력은 힘이 중력 방향으로 힘을 가하니까 대응할 수 있죠. 정마찰력이라 하고요. 그 때에 따라 뭐가 돼요? 때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집안이 있으면 이렇게 끄집어 내리면서 중앙 반력이 생기니까 다시 이렇게 하향의 마찰력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하향의 마찰력 우리 뭐라 그래? 이렇게 부마찰력이 하는 거 있죠? 이게 다 주면 말뚝의 주변에 마찰력 생긴다 해서 주면 마찰력이 하는 거고요. 자, 지지 말뚝은 연약한 지층을 관통하여 굳은 지반이나 암층까지 도달시켜 지지력 대부분을 말뚝 선단의 저항으로 지지하는 말뚝이다. 지지 말뚝, 선단 지지 말뚝이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마이크론 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집안에 구멍을 뚫고 강봉을 사입하여 구라팅해서 시공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이크로 파일이라는 것은 일단 작은 그 강봉이에요. 작은 강봉인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강봉을 사입해서 우리가 그라팅을 해줘요. 그라팅, 이렇게. 응? 그라팅을 해주는 깊은 기초이면 소규모 말뚝을 하는 겁니다. 그라팅을 주변에 하는 거야. 말뚝 주변에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답은 3번이죠. 자, 네 번째 PLC 말뚝은 우리가 원심력을 이용한 고강도 콩투 말뚝이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같은 인장 지배를 받는 직사각형 볼을 등가 직사각형 압축 응력 블록을 이용하여 해석합니다. 공칭 강도 MN에 가장 가까운 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공칭 강도라고 하는 것은 C 곱하기 JD 또는 T 곱하기 JD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보면 T는 ASFI, 그쵸? 곱하기 JD라는 게 응력 주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D 빼기 뭐 2분의 1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AS라는 건 인장체형 단면적이니까. 자, 오늘 문제는 풍화중 관련되는 거네요. 다음 설명도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요. 첫 번째, 풍진동으로 발생하는 수평 변이의 응답 가속도에 대한 사용성은 사용성 검토에 따른다. 뭐 특별히 할 적 없죠. 두 번째가 중요한 조건이네요. 개정된 부분을 제가 또 이번에 반영을 했군요. 수평 변이는 재현 기간 이 50년 풍속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평 변이는. 자, 그 다음에 응답 가속도는 재현 기간 1년. 그렇죠? 약간 다르죠. 주기가. 그래서 이 50년이라는 거. 50년. 수평 변이는 재현 기간 50년 설계 풍속을 적용해 설계 풍속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답은 2번이죠. 자, 3번, 뭐 4번. 4번도 중요한 지문이죠. 이 답은 찾았고요. 4번 지문의 강도설계법에 의한 풍화중 산출은 10분간 평균 분석 재현 기간 몇 년? 500년에 대한 값을 기본으로 산정하도록 한다라는 거. 500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번 지문은 개정된 지문이죠. 답은 나왔지만 개정된 지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우리 설계 풍속, 우리가 풍화 중에 한 산출의 설계 풍속 재현 기간은 몇 년? 500년이에요. 500년. 이 500년. 요거 500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풍화 중에 대한 1.3 윈도로드를 개정해서 1.0 윈도로드 개정한 거잖아요. 왜 풍화 중에 대해서 500년까지 재현 기간 두니까 야 굳이 1.3배 둘 필요 없어라고 했던 거잖아요. 개정된 문제를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등가정적 해석법을 이용한 밑면 전달형 산정 시 진력 저항 시스템에 따른 건물 골조 시스템의 반응성 계수 반응성 이 연성 동력을 얘기하는 건데 7을 적용해야 되는 구조 시스템인데 딱 보니까 다 특수네요. 머리가 아파. 그죠? 근데 1번, 2번, 3번 쭉 보니까 2번의 철골 특수 강판 전단벽만 7이에요. 그래서 얘만 7이고요. 답이죠. 나머진 다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 뭐 이런 게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거 못 외워요 사실은. 그죠? 그냥 찍어서 문제 낸 것 뿐이지. 자, 주골조 설계형 풍화중 산출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봤더니 풍화중 가스연기에서 속도와 유효 수압 면적이 비례한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보통 풍화중 윈드로드 하면은 이렇게 구하잖아요. 우리 가스연 계수와 설계 속도 아까 그 다음에 이 계수와 풍향 계수 곱하기 유효 수압 면적. 이런 거 있잖아. 1번 지문도 많이 나왔던 거죠. 인장을 받는 부지에 덧댄 판을 대고 기림할 때 덧댄 판의 면적 요구되는 접합부 면적의 1.5배 이상. 이거 꼭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지를 통하여 쭉 해가지고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땐 편심 고려하라는 거. 자, 세 번째, 접합부의 못으로 인한 한열 작용할 수 있으니까 못질 경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직경의 구멍을 미리 뚫고 박을 수 있고요. 이 접합부에 대한 최소 연단거리는 구멍 뚫기와 무관하게 연단거리는 5배 이상 맞는 얘기죠. 5배 이상, 5배 맞는 얘기예요. 연단거리. 그럼 틀린 건 4번밖에 없겠네. 이 맞춤 부위 보강 원리에 파스너를 사용할 수 있으나 좁새 사용할 수 없다. 맞춤 부위 보강 원리에 접착제 또는 파스너를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하는 재료에 적합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마 모의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바꿔줘요. 아마 작년 문제와 올해 문제 또 다를 거예요. 왜냐면 또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또 이렇게 제가 매년 바꿔주고 또 올해 추세 문제 유형에 가까운 걸 또 제가 많이 고민을 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뭐 시험 지문에 근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유사한 것들이 있으니까 지문을 많이 공부하시고 다만 이 지문 공부를 하고 나서 모의고사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테마 특강이나 기본서 강의 노트 같은 거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